예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뷰 모델을 구성하고 이 데이터와 관련된 클래스와 변수들을 이제 이관시킨 다음 나머지 기능들까지 시간이 되면 구현을 할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강의 초나 이제 MVVM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 앱은 MVVM 모델은 아니에요. 생각해보니까 MVVM이 이제 뭐의 약자냐면 모델, 뷰, 뷰 모델 이렇게 세 가지 레이어로 구성을 해서 UI와 데이터 로직을 분리하는 그런 패턴을 MVVM이라고 하는데 저희 쪽에서 이제 어떤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존재하진 않죠. 뭐 오버롤 타임을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긴 사실 좀 그쵸. 얘를 데이터라고는 할 수 있어도 얘를 모델이라는 새로운 레이어에 분리할 필요는 없는 변수죠. 왜냐하면 바로 UI에 의해서 이제 증가되는 값이기도 하고, 이거를 위해서 이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는 건 또 과도한 작업일 수 있겠죠. 그래서 저희는 이제 뷰 모델이란 걸 어떤 클래스인지 확인을 해보고, UI와 그래도 결국 이런 어떤 조작 함수들을 분리하는 거에 좀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무튼 이 스타바치에서는 MVVM 패턴이 적용되지 않았다. 적용되지 될 예정이 아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좀 난잡하죠. 이렇게 일일이 뷰를 제어하는 방식이 아닌 저희는 상태에 따라서 UI를 업데이트하는 패턴을 가져갈 거예요. 상태에 따라서 업데이트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? 이거를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빌드 되는 동안 뷰 모델 됐네요. 저희 앱에 상태라는 것이 이제 존재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상태, 이렇게 가만히 있는 아이들 상태라고 할 수 있죠.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뭐 리셋 상태라고 같이 동일하게 여겨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플레이 상태죠. 재생 중인 상태인 거고, 예를 들어 일시 정지를 했을 때 지금 기능 구현이 안 돼 있지만 얘가 이 숫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멈춰 있는 상태를 저희가 일시정지 상태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죠. 그 다음 처음의 상태로 되돌리는 리셋 상태. 아까 초기 화면처럼 뭐 실제로는 이제 0이라는 숫자가 여기 표시되고 있어야겠죠. 이런 이제 숫자들이 아니라 상태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게 되겠죠. 이 경우에는 물론 정의하기 나름이에요. 이런 건 어떤 기획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뭐 회사나 다른 프로젝트를 하실 때는 저희의 결정은 이제 세 가지 상태로 나누는 게 이 저희의 모델링이 될 것이다. 그래서 상태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게 이제 어떤 거를 제어하는 상태이냐 하면 그냥 무작정 상태라니까 제가 좀 장황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플레이 상태에서는 어, 숫자를 이제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상태이자 플레이 버튼은 누를 수 없고 일시정지 버튼과 스탑 버튼은 누를 수 있다. 일시정지 상태에서는 일시정지 버튼을 다시 누를 수는 없고 스탑과 플레이 버튼을 누를 수 있다. 어떤 건지 아시겠죠? 그 상태에 따라서 그 상태에서의 UI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저희가 정의를 하는 거죠. 이건 말보다는 상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될 건지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저희가 활용할 코틀린의 문법은 시일드 클래스예요. 시일드. 봉인된 클래스거든요. 한국말로 하면 좀 이상한데 얘가 어떤 거냐면 자바의 인원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.
데이터 클래스 플레이 스테이트를 둘 거고, 그러니까 실드 클래스라는 건 어떤 상태라기보다는 이 실드 클래스를 구성하는 어, 고정된 다른 클래스들이 있는 클래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무슨 말이냐면 이 실드 클래스 내에는 이 세 가지의 클래스들이 존재한다. 정확히는 이 세 가지의 클래스만 존재한다. 이렇게 저희가 제약을 둘 수 있는 클래스.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얘는 인터페이스처럼 그 내부적인,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인터페이스가 어떤 설계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정의하는 거잖아요.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버튼만을 다루니까 버튼의 enable이티를 정의를 할 수 있겠죠. 미쳤는 것 같다. 불리언 플레이랑 pause is pause enable stop이죠. stop enable. 이렇게 세 가지를 미리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. 실드 클래스의 어떤 속성으로서 저희가 정의를 한 거죠.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인터페이스랑 다른 점은 클래스이기 때문에 기본 구현을 가져갈 수 그냥 명세 외에도 다른 구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. 그러니까 abstract 클래스라는 게 뭐냐면 설계도에 이제 뭔가 추가적인 구현도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죠.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의 설명이면. 저희는 이제 상태별로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긴 거죠. 플레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지. 근데 저희는 이제 데이터 클래스일 필요는 없겠죠. 왜냐하면 얘들은 항상 하나만 존재할 테니까. 오브젝트 클래스. 오브젝트에 대해서 오브젝트라는 건 이제 싱글턴 패턴에 적합한 문법이죠. 그러니까 얘는 앱에서 하나만 존재한다는 의미예요. 플레이라는 게. 저희는 그래도 되죠. 저 화면 한 군데서만 쓸 거니까. 그래서 겟터도 필요 없고 플레이 상태에서는 플레이 버튼을 못 누르는 거고 퍼즈 버튼은 누를 수 있고 퍼즈 버튼은 누를 수 있고 스탑 버튼도 누를 수 있겠죠. 스탑 이네이블 이런 형태로 이름만 바꾸겠습니다. 구성을 하면 퍼즈 상태에서 플레이를 누를 수 있고 퍼즈는 못 누르고 스탑을 누를 수 있고, 그쵸? 스탑 상태에서 초기 상태죠. 플레이만 누를 수 있네요. 플레이만 누를 수 있다. 이거 올라가면 제가 욕을 좀 먹을 것 같은데 설명이 너무 정리가 안 돼가지고 뭐 욕해줄 사람이 있으면 감사한 거겠죠. 아까 말씀드린 대로 뷰 모델을 정의를 했어요. 그리고 이 상태를 이제 메인 액티비티가 관찰을 할 거예요. 어떤
옵저버블 솔루션을 통해서 저희가 사용할 거는 스테이트 플로그라는 친구인데 라이브 데이터보다도 요즘은 이제 많이 쓰이죠. 왜냐하면 이제 코르틴 지원이 가능한다는 것, 그리고 이제 다양한 연산자들을 쓸 수 있다는 것, 그런 장점들, 그리고 또 그쵸, 그런 장점들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,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. 뷰 모델을 만들었고 여기서 정의를 해볼게요. 이 문법을 제공이 돼요. 이게 아마 라이브 사이클 패키지를 받은 경우에 이제 할 수 있을 텐데,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델리게이션 패턴이죠. 얘 역시 뷰 모델을 만들어줄 클래스를 저희가 가져왔어요. 이렇게 뷰 모델을 쓸 수 있고, 근데 뭐 이 친구들을 이제 이관을 해볼게요. 심플 데이트 포맷, 얘는 여기 두어도 될 것 같고, 일단 이 친구만 옮겨보겠습니다. 이렇게 얘도 결국 상태로 관리를 하게 될 건데, 저희가 이제 보는 건 결국 상태 하나만을 관측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. 그래서 오버롤 타임도 사실 엔드랑 차이점이 생길 것 같네요. 엔드 패키지에는 이 친구를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스테이트에 묶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지금 관리를 되고 있는데, 이 친구가 상태에 포함되어야 되는 값일 것 같아요. 그러려면 데이터 클래스가 되어야겠네. 점점 장황해지는군. 플레이 퍼스, 그러니까 그 오버롤 타임이라는 걸 갖고 있을 친구가 이게 강의가 굉장히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네요. 얘들은 정해져 있어요. 얘들은 저희가 컨트롤을 못하게 이런 위치에다 정의를 하는 게 맞고, 저희가 컨트롤을 해줘야 하는 오버롤 타임이라는 롱 타입 변수를 이 친구가, 플레이라는 친구가 갖고 있어야 되고, 퍼즈라는 친구도 갖고 있어야겠죠. 왜냐하면 일시정지가 되었을 때도 이 친구가 보여야 하니까 그런 개념이 되겠죠. 그리고 데이터 클래스로 변경을 해주고. 자, 좋아요. 이 세 가지 상태를 메인 액티비티가 관찰할 거다. 그리고 스타바치 클래스도 여기로 이관을 하겠습니다. 이 친구 이관을 했고, 이런 함수는 이제 안 들어가겠죠. 여기서 이제 들어갈 함수들이 뭐냐면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함수들이 들어갈 거예요. on start가 되었을 때 어떻게 업데이트 할 거냐, on stop일 때 어떻게, on reset일 때 어떻게, on tick일 때 어떻게, on tick. 이 상태가 계속해서 이제 변경이 될 건데, 메인 스테이트의 스타트 상태죠. 그럼 플레이 상태로 이동이 돼야겠죠. 결국 오버롤 타임도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 변수가 됐네요.
이 친구 역시 override라는 키워드를 작성해 줍시다. 플레이 상태로의 전환이 일어나겠죠. 메인 스테이트 플레이인데 상태는 건드리지 말고 오버롤 타임을 복사하는 형태가 되겠죠. 오버롤 타임을 가져가는 형태. 근데 뭐 저희가 파라미터는 하나만 받으니까 굳이 저걸 쓸 필요는 없겠어요.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 언더바가 있는 경우에 이 경우는 사실 이제 변경이 가능한 요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백 프로퍼티라고 해서 얘를 뷰가 이제 볼 수 있고 얘는 이제 못 보는 거예요. 즉 변경은 뷰 모델 내에서만 하겠다.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어떤 관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, 이제 아까 가져왔죠. 스톱의 경우에 이제 오버롤 타임이 0이면 되겠죠. 이게 최초의 상태죠. 얘가 앱을 딱 켰을 때 정지 상태이고 시간은 0이다. 그렇게 정의가 되는 거고, 플레이 상태이고 얘는 이제 스탑 퍼즈죠. 조금 이제 용어의 차이가 생겼는데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스탑이 되면 0으로 초기화를 해야겠죠. 이렇게 얘네들은 이 두 개는 오버올 타임을 유지해야 되는 친구들, 그렇지 않은 애들은 그렇죠. 스톱의 경우는 초기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0을 넣었죠.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역시 플레이죠. 플레이에서 오버롤 타임을, 근데 저희가 이제 증가를 시켜야 되죠. 피리오드만큼 증가된 값을 계속해서 넣어줘야겠죠. 그러니까 입점 오버롤 타임에 오버롤 타임, 이 얘를 계산된 친구를 넣고 계속해서 이제 보고를 해주는 형태가 돼야겠죠.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고, 이 스탑워치 자체도 노출을 하지 않는 형태로 가려면, 물론 이제 누군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, 확실히. 그래서 이거는 좀 취향에 따라서 할 수 있을, 타협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냐면 얘를 이제 퍼블릭으로 해서 어떤 함수가 아닌 방법으로 노출하는, 스탑이고 리셋이겠죠. 리셋. 그 다음 메인 액티비티로 돌아가서 스탑워치가 아니라 뷰 모델에서 플레이를 하고, 뷰 모델에서 버즈를 하고, 뷰 모델에서 스탑을 하고,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, 아까 말씀드린 그 관찰, 옵저버블 패턴에 대해서 얘를 이제 관찰하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게 끝난다. 우리의 앱이 완성이 될 거예요. 뷰 모델의 스테이트를 콜렉트 할 거예요.
이제 콜렉트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드 펑션이에요. 얘가 뭐냐면 코르틴 내에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정지 가능한 함수인 건데 이 코르틴에 대한 내용을 깊게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지금은 라이프 사이클 스코프 코르틴 스코프라는 게 필요해요. 코르틴을 동작하기 위한 어떤 범위들이 있거든요. 그게 이제 코르틴 스코프인데 여기 내에서 코르틴이라는 거를 생성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이 런치라는 게 코르틴을 생성하는 친구거든요.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이제 관찰을 할지 말지를 정하는. 그러니까 화면에 안 보일 때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어, 코르틴에 그런 능력을 부여하는 그런 함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컬렉트를 해주고 컬렉트라는 게 이게 플로우에서 어떤 값이 변경이 있을 때 그 친구를 받아서 보여주는, 그러니까 받아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기로 이제 흘러 들어오는 거죠, 데이터가. 이렇게 할 수 있고 텍스트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버튼 상태도 저희가 업데이트 할 수 있겠죠. 플레이스 이네이블들은 점 플레이 버튼 플레이 이네이블드 퍼즈 스탑 그리고 is pause enabled is stop enabled 그리고 여기서 호출을 해줍시다. 자, 저희가 맨 처음 정의한 상태인 0 상태, 이 오버올 타임이란 변수가 여기에 표시가 된 거죠. 포매팅이 되어서. 그리고 플레이 상태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disable, enable, enable 저희가 선언한 대로 됐고 일시정지 기능도 동일하게 동작을 하겠죠. 다시 진행을 하면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또 클리어를 하면 0 다시 여기서 이 부분이겠죠. 이렇게 스타바치의 기능이 완성이 됐어요. 네. 이렇게 보니까 뭐 일단은 끝이 났네요. 일단은 저희가 완성을 했습니다. 처음이랑 사실 엔드 모듈이랑 살짝 다르지만 뭐 디테일한 부분에서 다른 거고 큰 맥락은 상태로 UI를 관리하며 뷰 모델과 액티비티 그러니까 UI와 뷰 모델을 나누어 관리하는 상태 기반의 스타바치가 완성이 된 거예요. 그리고 여기 보여지는 애들을 샘플링을 해주고 싶은 욕심이 좀 생기는데 그것도 한번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텍스트 이 오버올 타임에 대한 플로우를 따로 작성을 해줘야겠죠. 그것까지 작업을 하고 이번에는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결국에는 이걸 작성하게 되네요. 생각해보니까 필요한 부분이었어요. 왜냐하면 이 샘플링이라는 추가적인 연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네요.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필터링 하는 거 아니다 스테이트 플로우에 많은 연산자 중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.
이게 왜 이러니? 제가 문법 실수가 있었네요. 이런 다양한 연산자들이 제공된다. 이 샘플을 한 친구가 오버롤 타임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. 그리고 저희가 하나 더 필터까지. 필터를 어떻게 할 거냐? It is 그러니까 얘를 아니네요. 죄송해요. 모든 상태에 대해서 오버롤 타임이 보여져야 하기 때문에 완성입니다. 요렇게. 그러면 30일 30일의 의미는 사실 소수 아시죠? 프라임 넘버. 프라임 넘버로 이걸 하면 좀 더 예를 들어 뭐 2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숫자로 하면 딱 2씩만 증가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좀 너무 필터링 된 느낌이 나지 않을까? 이렇게 소수로 해서 이제 좀 살짝 불규칙성을 부여한 프로그래밍에 사실 그런 의미가 있긴 해요. 살짝 너무 러프한 얘기긴 한데 좀 불규칙성을 부여함에 있어서 소수를 활용한다는 개념. 어떤 해시 테이블이나 해시 함수들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기도 한데 그건 보다 저 수학적인 이유가 있죠. 아무튼 뭐 딱 떨어지는 것보다는 좀 더 미학적으로 좋지 않을까. 아까 샘플을 했죠 저희가. 그럼 이 친구는 여기로 오면 돼요. 그리고 사실 저희가 스테이트라는 건 불필요하죠. 자 볼까요? 뷰 모델에서 상태 정보가 아닌 저희는 롱만 있으면 돼. 그러니까 맵을 해줄게요. 샘플을 하고 그 다음은 맵을 해줄 거예요. 맵 2.overall time. 그러면 롱만 이제 들어갈 거예요. 즉 overall time에 대한 함수만 들어갈 거예요. 얘가 아직 이런 큰 실수. 아까 여기 콜렉트가 서스펜드 함수라고 했죠. 중단을 한다는 함수인데 서스펜전이라는 게 중단이라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멈춰서 얘를 수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중단한 상태로. 그러니까 여기로 도달할 수가 없죠. 그래서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? 굉장히 단순한 방법.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.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코르틴 한 개당 이 관찰은 하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자, 좋아요. 동일하게 동작을 할 게 저희의 기대값. 뭔가 살짝 더 늦게 올라가는 별로 티가 안 나네요.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더 큰 숫자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0.5초 정도로 샘플을 해서 진행을 해볼게요. 확실히 티가 나죠 이제. 이런 식으로 0.5초마다 올라가는 샘플이 잘 동작하고 있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. 네, 이렇게 저의 첫 앱 강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. 여기서 저희가 활용한 거는 뷰 모델을 사용하는 법, 스테이트 플로우를 활용하는 법, 그리고 타이머 클래스에서 스타바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, 또 네, 그 정도로 첫 강의를 완료했네요. 네,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